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저는 나주혁신도시에서 카페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를 가지고 토지, 꼬마 빌딩, 그 다음에 상가,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중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물건을 맡겨주시면 다양한 방법과 저의 노하우, 경험 노하우를 살려서 중개를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요즘 시장은 토지가 많이 좀 찾는 사람이 있어서 토지 매물 접수를 좀 많이 더 받고 싶습니다. 또 유튜브 구독을 해주시면 저의 토지가 매도 물건이 매수하시고 싶은 분들은 바로바로 연락 받아 보실 수 있으니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그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신문에 나온 건데요. 매일경제신문입니다. 2019년 6월 21일 금요일이고요. 이름만 빌려준 부동산 소유권은 실제 주인에게 뭐 이렇게 명의신탁에서 실소유주 인정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이렇게 나와졌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신문에서는 봐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명의신탁을 뭐 이렇게 법 전체를 형용한 것처럼 하는데 저도 제가 뭐 법대 나오고 공부도 하고 또 이게 공중에서 해달라면 또 이제 민법 여기에 또 그 명의신탁 그 사례도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명의신탁 되면 그 모든 게 명의신탁이 그 원소유자한테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인정되는 게 있고 또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근데 봐보시면 이제 이번에도 어떤 사례인지 한번 뉴스를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명의신탁된 부동산 소유권 대법관의 의견, 다수 의견은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김재현, 민유숙, 그 다음에 노정희, 박정화 9분은 부동산 실명법상 등기와 관계없이 실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어 명의신탁 금지하려 재산권 침해할 수 없어 명의 빌려줬다고 부동산 권리 박탈하는 것은 국민관념에 안 맞아. 이런 큰 근거를 들었고요. 소수 의견은 실명제법 위반이다. 명의신탁은 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수 의견. 박상옥, 조희대, 김선수, 김상한 대법관님께서는 명의신탁은 다른 나라에 없는 부끄러운 법적 유산물이다 이렇게 했고요. 부동산 실명법 시행했지만 기존 판례 탓에 여전히 불법이 행행되고 있다. 명의신탁 불법성에 대한 공통 인식이 형성되어 있어 불법화 시켜야 된다라고는 그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 명의신탁 실소유주 인정 기존 판례 유지 세부 내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대법원에 20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이른바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명의수탁자 아닌 실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명의신탁자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02년 부동산 명의신탁 인정 판례 이후 17년 만에 판례 변경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이날 부동산 명의신탁자 A씨가 명의수탁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자 B씨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했습니다. A씨는 2009년 남편이 사망한 뒤 농지를 상속받았고 2012년 B씨의 남편까지 사망하자 B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농지 소유권 등을 이전해달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앞선 1,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1심, 2심, 3심 뭐 다 A씨를 손 들어준 거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소유권은 실제 주인한테 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명의의 신탁을 민법상의 불법원인 급여로 볼 수 있는지다. 불법원인 급여에는 범죄를 위해 재산이나 노동 등을 제공하는 일을 말한다. 도박이나 밀수 등 불법행위에 쓰이는 사실을 알고 자금을 빌려주는 등 대표적인 것이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도 이를 갚을 의무가 없다. 즉 부동산의 명의신탁 불법원인 급여로 인정된다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게 실제 소유자가 불법성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먼저 인정한 겁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연수원 15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9분들이 다수 의견으로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고요. 부동산 실명법에서 명의 신탁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만을 불법원인 급여로 인정해서 이렇게 명의 신탁을 불법이라고 실명제법에 적어져 있죠. 근데 그것만을 원인으로 해서 그것을 불법원인 급여라고 바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관념에 맞지 않다. 그 나머지 것은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뭐 과태료라든지 뭐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뭐 세금을 안 냈다라든지 뭐 했으면. 근데 거기 말은 지금 현재 없는데 하여튼 그런 논리입니다. 또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또 협조한 명의 수탁자의 불법성도 작지 않은데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것을 이제 법학에서는 이런 거거든요. 지금 소수 의견을 밝혔던 사람 판사분들도 의견이 또 맞죠. 또 다수 의견을 했던 의견도 또 일리가 있고. 근데 이 명의 신탁 약정 자체가 그 불법이긴 불법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죠. 이런 것을 법적인 용어로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 이것을 임의 규정 정도 뭐 이렇게 한 것을 위반했는 거냐, 강행 규정 정도로.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거기에 대한 원천적인 걸 다 부정해야 되는데 이 임의 규정 정도를 뭐 이렇게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게 꼭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당신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신호 위반 한번 했다고 아니면은 과속했다고 과속을 했을 때도 우리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시속 100km면 통상 시속 한 101km나 102km 정도가 되면 과속이 됐어도 봐주잖아요. 한 110 정도를 넘어가야 이게 왜냐하면 기계상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도라고 아니면 어떻게 비교 평가를 해드릴까요? 내가 신호 위반을 했는데 그래 신호 위반을 했으니까 과태료 맞는 것은 과태료 내가 5만 원이나 뭐 3만 원이나 이런 것은 딱지를 떼는 것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운전면허증까지 아예 박탈을 시킨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수의 의견 대법관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소소한 불법 이런 소소한 불법 위반은 그거에 대해서 실명제법에서 위반했으면 거기 뭐 과태료 규정 같은 거 뭐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내면 된다. 내면은 되고 여기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협조한 명의수탁자의 불법성도 적지 않은데 불법원인 급여 규정을 적용해서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일은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겠다고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 실명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도 부동산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킨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 아까 말했던 네 분의 대법관님들은 부동산 명의 신탁을 근절하기 위해 사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같은 기존 판례에는 유효성이 인정되기 시작한 부동산 명의 신탁은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부끄러운 법적 유산이라고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부동산 실명법이 제정돼 시행됐는데도 대부분이 계속해서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반환 청구 등 권리 행사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고
그 결과 여전히 명의신탁 약정이 행행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명의신탁이 불법성에 대한 공통인식이 형성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불법원인 급여를 통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조치가 부동산 실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수단이어서 이를 적용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2002년 9월 전원합의 변개를 통해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했고요. 이후 학계 등의 불법 저질러 놓고선 이러한 행위가 무효라고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겠다고 하는 것이 불법원인 급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판례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2월 공개변론까지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당시 원고 측의 헌법상 재산권과 사적 자치의 원칙에 보장되어 있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벌금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에 원소유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죠. 이렇게 부동산 실명법에서 정한 그 카테고리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 벌금 조항이라든지. 자, 그거는 국가가 걔한테 징수하면 된다 이거예요. 징수. 소유권 자체까지 부정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의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명의 빌려줬다고 남의 재산을 싹 입수 버리겠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괘씸하다 이거겠죠. 왜냐하면은 명의 수탁자도 불법을 했고 명의 신탁자도 불법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A가 B한테 명의 신탁을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임동성이가 홍길동한테 내 재산을 명의 신탁을 해줬어요. 그러면 자, 부동산 실명제법에 의해서 임동성이도 불법 행위했고 홍길동이도 불법 행위했어요. 둘 다에게 정부는 뭐 했어요? 법을 위반했으니까 과태료,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이하 이렇게 정해져 있겠죠. 일단 금액이 크니까 임동성이 1,000만 원, 그건 너는 그냥 부탁을 그냥 들어줘서 했으니까 약하니까 너는 500만 원. 자, 임동성이는 1,000만 원, 홍길동이는 500만 원 이렇게 명의신탁을 한 것에 대한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먹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제3자 C가 신고를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런 경우 대부분 다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그러겠죠. 이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은 그 토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임동성이가 갖고, 정부는 임동성이한테 1,000만 원, 홍길동이한테 500만 원 불법 때리고 위반한 거. 그러면 임동성이가 대신 또 홍길동이한테 500만 원을 주겠죠. 그럼 명의 신탁료라고 해서 또 정부하고 상관없이 또 500만 원이나 이렇게 뭐 더 주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간행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그 대법 간의 다수의 의견은 임동성이 소유권을 뺏어가지고 야, 홍길동이 네가 가져 이렇게 해버리면 홍길동이도 불법한 행위했고 임동성도 불법한 행위했는데 둘 다 불법한 행위를 했는데 국가가 원래 소유권이 없는 홍길동이한테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관념인 것 같고, 소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국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짓을 왜 하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은 없다. 이제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그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그 다수 견해를 가지고 있는 대법 간의 다수 견해의 의견에 이렇게 동조를 하는가 보죠. 이게 학계의 많은 의견도 듣고 뭐 했었으니까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나주혁신도시에서 토지, 아파트 상가, 꼬마 빌딩을 집중적으로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건 부탁드리고요. 저에게 유튜브에서 구독을 신청하시면 저에게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토지 매매 물건이 특히 많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는 부동산 소식을 전해 두고 싶은 분들은 구독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